것 같아? 어때? 발전이 있어야 할텐데 조금 뭐 달라진 거 없어?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씩 달라질 거야. 아무튼간에 저 질문 부탁 했으니까 난 질문 부탁 설명할게. 오케이. 2월 1일이라고 했는데 최은수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며칠 전 6학년 아들은 한꺼번에 여러 권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엄마인 저는 아들이 전적으로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카드 마술책도 한 권 구입하였습니다. 그 책을 펼쳐놓고 카드에 관한 기술을 익히고 관련 용어를 암기합니다. 인터넷에서 카드 마술 관련 동영상을 찾아 서너 시간씩 틀어놓고 따라합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익힌 마술 카드를 선보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카드 마술에 가족이 속아 넘어가면 무척 기뻐합니다. 가족이 미리 알아맞힌다거나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카드 마술 시연을 접고 다시 연습에 매진합니다. 이런 과정이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여동생을 설득하여 카드 마술에 관한 기술을 가르치고 연습시킵니다. 둘은 서로에게 카드 마술의 기술을 선보이고 의문이 나는 것은 질문하고 답을 찾기도 합니다. 새로운 카드도 주문해 두었습니다. 카드 마술사 최영유가 TV에 나오거나 그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보면 만사를 제쳐놓고 봅니다. 교육 본이론에서 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들의 교육적 삶을 조명해보고 이를 통하여 메타 교육에 대한 저의 몰이해의 정도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삶의 다양한 양태를 보고 그 속에서 교육적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면 다소나마 교육적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적 양상을 명세화할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나마 형성된 교육적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조금씩 실천하는 교육자이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교육적 실천이 교육의 정상화에 미력하지만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교육학의 정상화를 토대한 교육의 정상화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학교 공간에서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한순간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들은 카드 마술을 소재로 한 활동에서 상고 교육의 내재율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형품에 만족하지 않고 미품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책과 마술사를 선진으로 삼아 차상품으로의 변용을 꾀하고 있습니다. 카드 마술을 소재로 한 상고 활동에서 가족을 상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타증받으려 하고 동생을 앉혀놓고 카드 마술의 기본과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런 과정을 상부 교육을 소재로 하는 하와라고 볼 수 있는지요? 카드 마술을 잘 모르는 엄마는 자꾸 질문을 합니다. 아는 것은 설명하고 모르는 것은 다시 책을 펼칩니다. 이후 카드 마술과 함께 시범을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을 하와 교육을 소재로 하는 상구라고 볼 수 있는지요? 아들은 카드 마술을 소재로 메타 교육적 삶을 향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상구에 대한 상구와 하와에 대한 하와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메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지요? 아들이 카드 마술을 소재로 할 때 동체 이품의 상황에서 상부적 이해의 과정적 내재율을 나름 준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품에 대한 자기 부정과 미품일지 모르는 모호한 산물에 대한 자기 확신이 반복적으로 전개되면서 자기 부정과 자기 확신은 교육 활동의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 부정과 자기 확신의 반복은 현품에 대한 판단 유보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판단 유보를 상부 교육의 내재율의 한 요소로 생각해도 될까요? 이거 흥미 있는 그 사례인데, 나도 정말 저희 지금 아들이라고 그러지? 네.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좋은 교육 사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한번 인용도 하고 싶을 정도인데, 흔히 교육하면은 성인들의 몫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애 수준에서 이미 그 교육의 세계에 몰입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세상에 소개하는 바에 의하면 그 점이 나한테 흥미롭다고
그런데 근데 이제 최 선생 그 얘기 중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메타 교육에 대한 저희 몰리의 정도를 확인하고 합니다. 여기 있죠? 확인받고자 합니다. 네. 메타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교육이거든. 그런데 교육에 대한 교육을 그 정도로 확인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례에는 적용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보기에 교육에 대한 저희 논리를 그냥 확인받고자 합니다.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교육적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네. 그렇게 자꾸 그 용어를 복잡하게 쓰면은 더욱 복잡해져요. 가능하면 간결하게 쓰는 게 좋아요. 새로운 용어라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써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평이하게 기술이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 교육의 정상화라는 따옴표가 있잖아. 네. 사실 이게 교육의 정상화가 뭔지 모르겠어. 쓰긴 쓰는데 정확히 지금 제 생각은 어떤 의미로 쓰고 있어요. 나도 잘 몰라. 근데 지금 어떤 의미로 쓸지 말이야. 교육의 정상화라는 말. 그냥 쉽게 쓰는데 어떤 의미일까? 교육의 정상화라는 게. 생각해봤어? 교육의 정상화. 네. 그건 뭐야? 어떤 의미로 쓰고 있어? 지금 따옴표라고 하는데 남들은 이렇게 쓰는데 나는 이렇게 쓴다든가 네. 뭐 이 정도. 우선 그렇게 따옴표로 쓴 거는 좀 그 교육 본의로 책에 교육의 정상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 상황에서 제가 교육이 그러면 지금 어쨌든 교육의 정상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정상화된 어떤 모습이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제 쓴다고 보는데요. 근데 제가 찾는 거는 그러니까 비정상화된 정상화가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교육 지금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지금 가정이라는 여러 공간에서 저는 정상화된 교육의 모습이 아니고 교육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양상을 저는 이렇게 포착하는 게 사실은 저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정상화다 아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그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따옴표를 통해 갖고 저기 표현한 거는 이게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그 똑같은 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인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인용 나도 그런 말 썼지 어디서 쓰지 않았나? 네. 썼지. 썼는데 좀 따져 보면은 이 교육은 그 자체가 정상이 돼야만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 이런 말을 사실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육이지. 이제 뭐가 비정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식어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비정상에 대한 해소책이랄까? 정상화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시. 그러니까 교육일 수 없는 것을 교육으로 착각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 혹은 교육 현상 자체는 무시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정상화시킨다. 그러니까 교육일 수 없는 것은 교육은 없는 것으로 치고 교육인 것에 주목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도록 한다. 그런 취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학교의 정상화와 교육의 정상화는 같은 거예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라는 거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제가 확 들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학교 속에는 다양한 이렇게 삶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고요. 그 속에 하나의 삶의 양상으로서 교육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데 되게 학교의 정상화, 교육의 정상화를 혼동하고 있어요. 그 점을 내가 지적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돼야만 된다. 라는 의미에서 교육의 정상화. 그런 식인데 그건 너무 광범위한 얘기고 좀 무리수예요. 무리한 요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가 무엇이 정상이냐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자꾸 교육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 교육 자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학교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정상화가 무엇이라는 것은 그 어떤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반드시 교육의 정상화는 뜻하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 내 그 본이론의 취지가 그래. 그 학교에다 교육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주지만 사실상 내실은 교육을 가장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육 아닌 것까지를 교육에 포함시키려고 하지 말자. 이게 내 취지야. 그리고 학교 교육이라는 말을 써서 학교 생활의 일부로서의 교육을 정상화시키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교육을 위해서나 학교를 위해서나 중요하다. 좋은 접근 방법이다. 이게 그 교육론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기교육학은 굉장히 교육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교육을 내팽개치고 있고 학교 생활 전체를 교육의 의미로 치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리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 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학교의 정상화 이것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학교 안에서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개념의 부재로 거의 무시되고 있고 교육 아닌 것으로 지칭하면 될 것 같다가 무리하게 교육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죠? 네. 머리가 좀 명쾌해지죠. 네. 또 그렇게 접근해야만 교육도 정상화되고 학교도 정상화될 거야. 그렇지? 그 점이 내가 삶의 양태로서의 교육과 생활 공간으로서의 그 학교를 구분하는 취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카드놀이 하면서 아들이 상고교육의 내재를 지키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네. 한꺼번에 그냥 누구냐 유명한 최은우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야. 그런데 학교에서는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 바로 그냥 교과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마는 이 선생은 그 교과서 지식을 금방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잖아. 그게 무리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재를 따르게 돼 있어. 근데 학교는 그 내재를 무시하고 있지. 그 점이 문제란 말이죠. 그 다음에 타증받으려 하고 동생을 앉혀놓고 카드 마술의 기본과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게 있잖아. 타증한다고 하나 이렇게 써. 타증한다. 네. 수동적인 것은 아니야. 타증하는 거지. 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상부교육을 소재로 하는 하와라고 볼 수 있을까? 나는 그냥 하와교육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하와교육. 그러니까 그 메타교육의 요소는 다음에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하와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범을 보여줍니다. 응? 네. 하와 교육을 소재로 하는 상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냥 나는 하와 교육이라고 하면 되겠어. 그냥 하와 교육.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아들은 카드 마술을 소재로 메타 교육적 삶을 향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상부에 대한 상부와 하와에 대한 하와가 어떤 양성을 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메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 자체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은 그게 메타 교육이겠지, 그지? 예,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저렇게 해보자. 또 이렇게 사람들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설득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보자 하는 반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느 교육의 장소나 그 반성이 수반하는 실천이 있다면 교육에 대한 그 메타 교육적인 그 입장이라고 봐. 오케이? 네. 따라서 그 교육적인 삶은 그 삶에 대한 반성적 실천을 동반할 때 메타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과정적 내재율의 그 판단 유별을 상부의 내재율에 포함시켰으면 어떨까? 근데 그 생각 자체는 나는 권장할 말해. 왜냐면은 내재율이라는 게 그냥 한정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해야 할 어떤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추가시켜 보려고 하는 거, 그 태도는 좋아. 환영할 만한데 내 경우는 이런 측면을 갖다 혁신의 내재를 포함시킨다고. 혁신의 내재에 그러니까 자꾸 내재도 쓸데없이 많아지는 것도 또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내재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확장하고 뭐 첨삭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 시도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지금 아들이 지금 이 마술 가지고 교육적인 체험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이제 경이로운 일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도 호기심이 있잖아. 그렇지? 그건 뭐 다 가설에 속하는 거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 트랜스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소재로 하는 교육적 체험이 혹은 국어를 소재로 하는 무슨 교육적 체험으로 전이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건 하나의 가설이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최현석이 이제 자기 자식 얘기하니까 나도 자식 생각이 나던데 우리 큰아들이 처음에 관심 갖는 게 서울 시내 버스 운행 노선에 관심을 가졌어요. 몇 번 버스가 어디 돌아간다, 어디 돌아간다. 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연구를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글을 깨우치게 되고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왜냐면 번호니 뭐냐 숫자도 있잖아. 그래서 다 깨우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덕에 한글 다 마스터한 거예요. 숫자도 다 마스터하고. 난 근데 동네 얘기겠지. 그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남이 서울 시내 전체 버스 노선 다 하더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그 내가 그 명동에 쇼핑을 하고 오는데 비는 오는데 버스는 뭘 탈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조그마한 놈이 몇 번 버스 타면 되는데 그런 게 있어 보니까. 근데 명동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놈이 무슨 추리를 해서 그렇게 알더라고. 그건 자발적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쌓인다고 자료가. 우리 귀찮아 죽겠지. 종이 가지고 상상하니까. 그런 걸 봤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또 그게 트랜스퍼가 되는데 세계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동네에서부터 세계 역사.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국민학교 다닐 때 고려대학교 역사학과 그 학생들이 쓰는 자료를 봤으니까 그거 딱 보더니 있을만하다는 거야 자료가.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그 트랜스퍼가 되는구나. 그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래도 확인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다 연구할 과제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교육적 체험이 하나를 소재로 하는 교육적 체험이 다른 소재로 하는 교육적 체험까지 지원이 되느냐, 이것도 연구 과제라고. 그 처음에는 큐브 이렇게를 음. 했거든요. 근데 그걸 중급까지는 마스터했는데 음. 동영상 보면서 고급이 되려면 이걸 누가 전문가가 돌려도 이게 한 40초에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큐브 전문가가 될까 그랬는데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이 마술 카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는 보고 있어요. 자꾸 전이가 될 거라는 생각에. 근데 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세속적인 마음이 더 가미돼서 혹시 마술사가 된다고 저런 거 불안한 마음은 있는데 이거 참고는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버스 운전사가 듣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 걱정은 안 하셨어요. 네. 아니 두고 봐야겠네. 네. 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박현정. 네. 제가 이렇게 쓴 글이 교수님 보시기에 비약적이기도 하고 선생님처럼 1년 일복 요연하게 하지 않아서 제가 중심 있는 것만 먼저 읽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어 교육 스터디라는 과정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개념들에 대한 혼란과 재배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 형품의 수준에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영역, 교육연구과 연계하여 교육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과 어떤 측면에서 서로 이렇게 유사하다고 하여 교육 본이론과 일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이 교육 활동의 특징을 제가 전공하고 있는 교육 연극 영역으로 좀 드러내고 싶은 제 욕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놀이와 교육이라는 측면과 두 번째는 드라마와 교육이라는 측면, 그 중에서 제일 저희가 핵심 이론인 에지프라고 하는 가정 상황, 그다음에 품위로서의 지식에 대한 이해,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이 교육 활동의 특징을 좀 연결시켜줄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놀이와 교육. 교육은 놀이의 경우처럼 그 자체가 하나의 자율적인 세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적 정합성을 갖춘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역시 다른 다양한 활동들처럼 하나의 통합된 구조의 형태로 일상생활에서 드러날 것으로 가정한다. 교육활동을 놀이에 비유함으로써 얻어지는 다른 하나의 소득은 그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놀이는 우리 생활에서 누구나 그 규칙을 알고 있는 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활동이다. 교육연극은 상상을 통한 변형을 중심으로 하는 극적 놀이에서 출발합니다. 극적 놀이는 유발자, 이니시에이터하고 반응하는 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드라마와 교육은 드라마는 주체의 내적 세계와 정체성을 기초로 하며 외적 세계, 특히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섭을 통해서 의미를 창조하는 구현 활동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런 자발적인 드라마 행위는 놀이, 즉흥극, 역할극 형태를 취한다. 드라마틱한 행동들은 모든 교육의 중심에 놓여 있고 교육 과정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여기는 교육연극의 주요 이론을 확립하고 있는 리차드 코트니가 지은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제이프라고 하는 개념에서 상고활동과 하와활동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가정 상황이다. 이건 제가 이해한 그 에제이프의 가정 상황입니다. 상고자는 자신의 형품이 최고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차상품으로의 진입을 위한 불신의 의지적 연기의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하와자는 상고자의 차상품의 단계로 하강하여 하와적 허물쓰기를 하게 된다. 이 모두가 가정 상황에서의 역할을 입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품위로서의 지식에 대한 이해에서는 사실 이 리처드 코트니라고 하는 사람도 폴라니의 인격적 지식의 개념을 똑같이 빌려서 썼는데 저는 이 교수님의 교육 본이론에서 그 품위에 나오는 품위의 하위 개념을 하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요. 교육연극은 놀이에서 출발하여 상상을 통한 변형의 극적 놀이, 즉흥극, 역할극 등의 극의 형식을 갖추어 나갑니다.
놀이를 교육 활동의 비유 대상으로서만의 가치가 아니라 교육 활동의 모습 그 자체로 보는 것은 무리일까요? 혹시 그렇다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교육 연극이 그냥 그 교육의 방법 또는 교육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측면들이 저희도 비약적인 생각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또 비약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교육 연극 이제 영어로 드라마 인 에듀케이션 그랬거든. 예. 교육 안에서의 드라마지. 네. 근데 이제 번역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또 번역된 의미가 또 따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드라마 인 에듀케이션을 번역한 것이 교육 연극이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지. 교육 연극이 있고 서양 사람이 드라마 인 에듀케이션이다라고 보지 않았고. 드라마인 에듀케이션은 사실 그 교육 연극의 한 갈래 중에 하나고요. 사실 그렇게 이렇게 명확한 명칭이 아직도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그걸 하나로 총칭하는 그 용어는 미국이나 뭐 영국에서도 아직 없죠? 예, 없어요. 그 용어 만들어야겠네. 예. 그래. 근데 하여튼간에 그 번역의 문제가 있고, 내가 이 박 선생한테 제 전공과 어떤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하여 교육 번역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 아주 좋은 관점인데 유사하면 같다 그러면 안 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말은 다름이 전제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 다름에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러면 같다라는 말은 좀 그 생각이 짧은 생각들이에요. 유사하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 이걸 물어야 돼. 그래야만 공부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쓴 글하고 그 다음에 리차드 코트니가 쓴 글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중간에 교육이라는 말 썼고 교육의 중심에 놓여 있고 교육 과정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때 그 교육이 무엇인지를 좀 공부를 해봐야 돼. 그래서 교육 본이론과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돼. 이 사람의 교육관이 또 따로 있는 거고 내 교육관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 차이가 무엇인가 차이에 주목을 많이 해야 돼. 유사성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공부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차이는 이런 건데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F 상황인데 불신의 의지적 연기라고 하는 것은 차상품으로의 진입을 위한 이 아니라 이 불신의 의지적 연기는 정확하게 누가 썼지? 쉔이 썼지. 이 말 듣고 나 깜짝 놀랐는데 정말 멋있는 용어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스승이라고 나타나는 자가 대상이 선지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되게 교육적 환경이 됐잖아.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게 사실이야. 왜냐면 내 형품과 맞지가 않으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따라서 자연스럽게 믿을 수는 없어요. 의지적으로 밀림, 의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뜻이 있거든. 그런데 그것이 차츰 그러니까 선진이구나 확인되어 나가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불신이 정당화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고 제자가 될 수는 없지. 그렇지? 그런 문제. 그런데 사실이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그렇잖아. 그래서 불신의 의지적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와자에 대한 혹은 스승에 대한 태도예요. 제자의 태도인 거거든. 근데 나는 성경책을 읽을 때 예수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예수. 그러니까 내 목수 아들인데 형편없는 놈인데 사실은 외모로 보거나 외모는 어떻게 생기면 좀 하여튼 그 가풍으로 보거나 동네 사람이 좀 이상한 놈 아니야 말이야. 근데 뭐 자기가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거든.